우리는 매일 수백 번 화면을 만집니다. 하지만 이제 화면 너머에 AI가 있습니다. AI는 일을 바꾸고, 시장을 바꾸고, 팀을 바꿉니다. 그리고 UX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과 기술이 어떻게 함께 일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CIT에서 그 질문에 HCI로 답합니다. HCI 칼리지는 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고 실험하고 검증합니다. 케이스로 사고하고 데이터로 설득합니다. 커리어를 바꾸는 건 학습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컨실리언스 크리덴셜 코스는 당신의 역량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HCI 칼리지는 깊게, 컨실리언스 크리덴셜 코스는 빠르게, 둘 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리서치, 문제 정의,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새로운 인터랙션과 워크플로우를 설계합니다. 지금 UX를 다음 단계로 Companoid Institute of Technology. 오늘 CIT, HCI 칼리지 제10기 멤버십 설명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장진규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CIT에서 운영하는 HCI 칼리지 멤버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이제 루마를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면 멤버십에 대한 정보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AI UX 시대를 맞아서 사용자 경험 관련된 어떤 학습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면서 저희 멤버십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완전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조금 더 유명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HCI 칼리지를 어떻게 보면 학장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HCI 분야에 스페셜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HCI 분야로 PhD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사실은 스타트업 투자자로 15년 정도 일하면서 사실은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스타트업 투자자가 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렉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자 일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사용자 경험에 대한 혁신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일들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자로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들 혹은 기업들의 사용자 경험 관련된 문제들을 현업 레벨에서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방위에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젠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해 주면서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해오다 보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HCI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현업에서도 그렇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는 몇 안 되는 이 분야의 전공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HCI 칼리지를 비롯해서 이 CIT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비전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중간에 나가셔도 되니까요. 녹화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고 사실 설명회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 또 세미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미 해소를 했던 어떤 질문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그동안 뭐 질문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하는 형태의 세미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HCI 칼리지 멤버십에 대한 소개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남겨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팁,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뒤를 준비해 왔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총 6가지 정도의 어젠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AI 시대에 UX를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AI UX 시대에 왜 HCI라는 분야가 경쟁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CIT HCI 칼리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10기가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그 다음에 오늘 왜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슬라이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AI 시대 UX를 학습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AI 시대의 UX에 관련된 고민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뭐 디자이너를 대체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뭐 Q&A를 요번에 받아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 또 디자이너 백그라운드 있으신 분들, 또 개발자, 뭐 리서처, 여러 가지 직군에 계시는 분들의 고민들은 한결같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거의 한결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은 엔트로픽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낸 것에서도 특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AI가 어느 영역들을 이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지, 이런 것들을 리포트로 낸 보고서에도 보면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이 IT 분야 쪽에 종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IT 분야에서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뭐 테크 기술, 그러니까 나만이 가진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기획이나 마케팅, 뭐 이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와 관련된 직군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이낸스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 영역들이 사실 제일 빨리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고 만들고 또 그걸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역설적이게도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잡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왼쪽에도 보시면 뭐 그래픽 디자인 잡 관련된 그 내용들인데 보면 AI가 실제로 그래픽 디자인 관련된 잡들도 많이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이미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살아도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 직무로 내가 진짜 진출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은 아직 이제 뭐 직무를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커리어를 밟을 때 내가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죠, 요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과에 있으신 분들도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내가 디자인으로 뭔가 그 커리어를 시작해야겠다, 이 고민을 할 때 예전에는 어느 회사를 갈까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이 회사는 갈 수는 있나? 여기 이 디자인이라는 그 스페셜티를 내가 가지고 계속 가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 직군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 AI가 워낙에 잘 해주니까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이런 형태의 기조로 내가 이 분야에 진출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직무가 갖는 강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그마의 CEO인 딜런 필드 같은 경우에도 Y 컴비네이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 감각, 그리고 디자인을 해내는 스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업계에서도 유망했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직무를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거나 혹은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여기에 대한 실행 비용, 뭐 우리가 토큰 값이라고 부르는 이제 AI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이 단가가 낮아지면서 인간이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것을 스킬로 내가 다루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혹은 그 부분을 내가 오롯이 해내는 게 생산성이 좋을까? 아니면 AI와 같이 협업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더 정의를 잘 해내거나 사용자 맥락을 더 깊게 해석하거나 뭐 데이터를 잘 분석하거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엔지니어나 뭐 기획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로서 내가 개발 잘해. 그게 더 이상 강점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죠. 기획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저 같은 스타트업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AI가 심사를 더 잘하고 회사를 더 깊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더 이상 투자자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네, 투자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직무가 갖는 강점이 더 이상 강점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직무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있든지 이 직무의 내용과 형태는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화면 디자인을 잘하는 게 디자이너의 최고의 미덕이었고 디자이너가 잘하면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취업 어렵다, 뭐 이직 어렵다 많이들 들으시죠. 근데 사실 보시면 AI를 잘 다루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다룬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디자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디자인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을 이걸 하게 된 동인, 계기, 뭐 기획의 업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기획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예전 같으면 난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걸 시켜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직무에서 사실은 일부 직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리서처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모든 직무에게 AI와 함께 뭔가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의 중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개발 직군하고 좀 이렇게 결쳐져 있기도 하고 또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디자인이나 기획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가치를 중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의 중첩이 일어나니까 3명, 5명이 일하던 것을 1명, 2명이 일한다는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람이 더 필요 없어요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업무의 퀄리티가 서로 중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AI와 함께 모든 어떤 제품 디자인, 제품 설계, 개발 이런 것들을 모두가 함께 해내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무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개발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내가 디자인이라는 게 중심에 있지만 개발과 마케팅 또 앞단의 기획이나 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것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AI와 함께 프로덕트를 설계하는 형태로 직무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디자이너로 불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개발자로 불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가치의 확장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곧 나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AI 시대에 왜 사용자 경험을 학습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용자 경험이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밸류가 지금 이 미래의 영역에서 가치가 확장되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HCI 칼리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 또 HCI 분야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사용자 경험 분야가 항상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했을 때 생각해 보면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디자인이라는 게 옛날부터 사실 많이 얘기되어 왔지만 피처폰 시대에도 디자인을 많이 했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겉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이 기술, 이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걸 눈으로 보이게 만들면 디자인일 거고요. 그걸 속에서 만들면 엔지니어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변화의 시대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냄으로써 사용자 경험에 대한 혁신을 이뤘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아이폰이라는 게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스마트폰 시대에만 통용되는 얘기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 과거에 그 샘 알트만이 2022년도 3년도 때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샘 알트만하고 백스테이지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 샘 알트만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AI의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사실 정교한 화면,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도나 의중을 정확하게 AI가 파악해서 그 파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나 맥락 같은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사실 끊임없이 얘기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하면은 지금 AI 회사들이 상호자 경험을 정말 심도 깊게 잘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오픈AI도 챗GPT라는 어떻게 보면 채팅 인터페이스라는 화면 내에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AI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의 혁신이고 대변화의 시대에서 항상 중요했던 건 UX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이러한 어떤 그 CEO들의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잘 다룬다는 건 아까 제가 상호작용 얘기도 했는데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잘 다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제 HCI가 사실 세상을 바꾼 분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제가 개론 수업할 때도 쓰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HCI라는 건 결국은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결정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반 널리지를 쌓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지만 사용자 경험에 대한 기초와 이해가 충분히 쌓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HCI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만이라도 좀 알고 가시면 사용자 경험을 내가 다루기 위해서는 뭐 지금 피그마 스킬 배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 HCI라는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설명에서 충분히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앞에서 이렇게 러프하게 사용자 경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사실 실제로 HCI 분야에 대한 가치는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같은 경우에도요. 2023년도에 이미 HCI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 키노트의 앞부분에 한 2분, 3분 정도 2024년도 이그나이트이라는 그 키노트를 찾아보시면 사티아 나델라가 등장하고 거의 한 2분 정도 지나면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인간이 컴퓨터의 언어를 배우는 걸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HCI의 궁극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AI UX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HCI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사용자 경험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뭐 사티아 나델라는 당연히 MS에 있는 사람이니까 MS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나 어떻게 보면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키노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HCI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빅테크 CEO들 이름은 많이 알고 주식은 많이 투자하시지만 CEO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 CEO들이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이런 얘기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빅테크 CEO들은 HCI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나 HCI 분야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티아 나델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아는 빅테크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가 사실은 컴퓨팅 역사상 가장 중요한 HCI의 진나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HCI의 C가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동안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 뭐 UI 디자이너,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뭐 또 엔지니어, 개발자, 이런 기획자 이런 분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HCI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현업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I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룰이나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 지어놓고 AI가 작동되는 게 아니고 AI 자체가 하나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휴먼과 AI가 상호작용하는 형태에 대한 디자인을 사실 AI가 사실 스스로 해버리거든요. 그 바꿔 얘기하면 휴먼이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결정만 뭐 텍스트로 할 건지 이런 것만 결정 지어주면 AI가 알아서 인간과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HCI라는 게 굉장히 큰 진화를 이루는 게 사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 경험 설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AI라는 이 엔진을 그 인간의 일상적 맥락 속에 어떻게 녹여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실제 구글에 있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들은 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비교적 있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HCI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면 AI 시대에 맞는 AI 프로덕트를 사용자 경험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해낼 수 없다. HCI 분야를 모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은 빅테크 CEO들에서부터 이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CEO들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어떻게 보면 수장에 해당하는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HCI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죠. 네,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 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저희가 그러면 왜 CIT와 HCI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학습할 수 있고 잘 어떻게 보면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CIT를 처음 만들 때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가 뭐였냐면은 AI 양재허브라고 하는, 지금은 서울 AI 허브라고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기관에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분야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들 내부에 있는 AI 스타트업들한테 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UX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AI를 활용한 형태의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UX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형태의 역량을 갖추게끔 하려면 어떤 형태의 인재 양성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말하는 저희는 컴패니드 랩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CIT의 모회사인데 스타트업 투자사이기도 하고 컴퍼니 빌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러면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시초가 돼서 어떻게 보면 AI 양재허브랑 UX Design for AI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파일럿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정말 뭐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높았고요. 등록하는데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가 이거는 AI 네이티브 인스티튜트가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경험이라는 걸 뭐 VOD 기반의 어떤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그램이나 뭐 사용자 경험 디자인 관련된 어떤 그냥 스킬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재를 학교에서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AI 네이티브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설립한 회사가 CIT입니다. 그래서 저희 CIT는 기본적으로 HCI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 인재를 양성하는 인스티튜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치를, 함께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희가 뭐 연구소의 역할을 하거나 인재 양성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커리어 발전이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영역에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회사도 다니실 텐데, 이제 저희 멤버십 구성원들은 이미 서로가 연계가 돼가지고,
뭐 몇 년째 계속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회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고,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CIT가 뭐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라던가 접근법에 대한 창의성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실제로 해내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가르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CIT를 만들고 가치를 셋업해 나가고 있는데, HCI 칼리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단과 대학, 어떻게 보면 학교로 따지면 단과 대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저희 멤버십은 기본적으로 요번에 10기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수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커리큘럼이라는 게 또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수제로 모집을 하고요. 그 해당 기수에 열리는 과목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3학기제로 이루어져 있고,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이수하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 HCI 개론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딱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HCI 개론 수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학기가 몇 학기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HCI 개론이라는 수업을 이수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학기당 12주 정도 보통 이제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이라든가 팀 프로젝트가 이제 연이어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벌써 4년째 했어요. 그러니까 4년째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겠죠. 저희가 10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업을 한 12주 하고 나시면 와 힘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람있었다. 여태껏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좋았다. 네. 이게 대학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만 이수해도 사실 여러분들의 HCI 분야에 대한 기본 이해라던가 AI UX 관련된 어떤 인재로서의 어떤 기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 과목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등록하셔도 문제 없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멤버십 자체가 결국은 한 번 멤버십이기 때문에 한 번 등록하면 그냥 뭐 수강 신청 한 번 해서 수업 한 번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평생 저희 구성원으로서 같이 뭐 정보도 얻고요. 또 저희가 요청도 하고요. 저희가 또 베네핏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버뷰가 그렇고, 조금 더 파고고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에 뭐 VOD 형태의 강의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 관련된 그 전문 사이트들, 뭐 전문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는 건 가장 학교처럼 돌아갑니다. 학교처럼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만 말씀드리면, 일단 팀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저희가 대학원식 수업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다 팀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특히 HCI 분야에 어떻게 보면 석사라도 해보신 분들은 대번 아실 텐데, HCI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개론 수업이 열리는데, 개론, 방법론, 실무 이런 것들을 다 단계식으로 포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HCI 칼리지 멤버십에 한번 등록만 하시면 뭐 어떻게 보면은 실무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다 함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일 등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보통 조사를 해보면 사용자 경험 관련된 갈증 때문에 거의 뭐 VOD 강의 뭐 3개, 4개, 5개 듣고 저희 거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3, 4개 들으셨다는 분들이 보면 평균 거의 한 40만 원, 50만 원씩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으로만 따지면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쓰고도 갈급하는 거죠. 예. 그 강의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기 그냥 요번에 하나 등록하시면 120만 원 정도 만약에 지불한다. 지금은 슈퍼올리버드 기간이니까 더 싼데요. 지불하시면 그냥 이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그건 거의 확신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희 걸 들으셨던 분들, 특히 VOD나 다른 데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저희 거 듣고 나서 괜히 앞에 거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걸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100%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저희와 깊게 어떻게 보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베네핏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피스 아워라던가 이런 것들, 특히 오피스 아워는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수업 중간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Q&A를 하거나 뭐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오피스 아워 제도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뭐 교수를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팀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만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놀랍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수업보다 오피스 아워 시간이 더 깁니다. 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오피스 아워로 거의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쌓는 거예요. 네, 수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오피스 아워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HCI 칼리지에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칼리지 뭐 사이트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구석구석 잘 보시지 못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고 넘어가 보면 사실 저희 칼리지는 현업자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현업자들이 멤버십에 합류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UX 디자이너부터 굉장히 직무도 다양하고 참여율 뭐 학생이나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칼리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UX 디자이너나 UI 디자이너만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뭐 기획, PM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HCI 칼리지에 합류해서 저희 멤버십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세어보니까 69개 과가 수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과가 많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과학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HCI 칼리지에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요번 기수에 등록하셔서 HCI 개론 수업을 들으시면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동료가 선택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요 나이대,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사이의 분들이 거의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직무적으로 또 커리어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고요. 저희가 지지난 기수 8기 때 같은 경우에는 20년 차 팀 리드 하시는 분, UX 팀 리더 하시는 분이 저희 걸 신청하셨어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20년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으시기도 했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HCI 칼리지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어떻게 보면 딱 밀집되어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퀄리티 있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생긴다라는 점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실무 역량 어떻게 검증하냐, 그냥 어디 이직 많이 하면 되냐, 뭐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사실 뭐 저희 HCI 칼리지 출신 박건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킵 코퍼레이션이라는 걸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상호작 경험 쪽을 좀 전공하기도 하셨어요. 석사를 이미 했는데 저희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저희한테 평가하시기를 이제 비로소 사용자 경험 HCI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다. 오히려 워싱턴대에서 그 인간중심 설계공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칼리지 수업 듣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채우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뭐 뒤에서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UX 쪽에서 좀 강자라고 불리는 뭐 SAP나 이런 회사들에 있는 소속자들도 저희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SAP에 안 계셨던 분이 SAP로 이직하기도 하고 뭐 삼성에 가시기도 하고 뭐 SK, LG 뭐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 취업을 하시기도 하고 중간에 이직도 합니다. 저희 칼리지 수업을 듣다가 이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직하실 때 추천을 또 저희가 레퓨테이션 책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HCI 칼리지에 있으신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커리어 고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증명을 많이 합니다. 뭐 학회나 저널 같은 데서 다수 출판을 했고 칼리지 수업이 12주잖아요. 그러면 12주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냐? 그럼 그렇지 않고요.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거나, 뭐 아까 스타트업처럼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를 지원해 주거나, 혹은 논문을 이렇게 쓰는, 예, 그런 것들도 뭐 1년 뒤, 2년 뒤 상관없습니다. 네, 뭐 시일이 걸려도 저희가 끝까지 받으려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 이름이 써 있어서 약간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HCI 분야에 어떻게 보면 PhD를 했고, 학술적으로 학계에서도 제가 좀 주목을 받았던 연구자이기도 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학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HCI 칼리지 수업 들으시고 나서, 실제 내가 학위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학위 과정을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레커멘드도 다 써드립니다. 이게 추천서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여기 이제 그 캡처된 블로그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칼리지 수업 들으시고 한 6년 PM을 금융 계열의 회사에서 하시다가 PM을 관두고, 회사를 관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위를 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서 써드려서 뭐 유수의 대학에 이제 뭐 붙어가지고 지금 유덥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MIT, CMU, 유덥, 뭐 미시건, 뭐 칼텍 등등등등 유수의 아이비리그 진출하시는데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칼리지가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나 현업에 뭐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인증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받으면 이 인증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커리어상 많이 활용하세요. 아무래도 활용하시게 되고요. 저희 인증서가 이렇게 이제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서 발급이 되는데, 이사에 따른 인증서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사실 취업이나 뭐 어디 학위를 가거나 어딘가에 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 제보도 많이 듣고요. 저희한테 레퓨테이션 책도 많이 오고요. 네, 어쨌든 이 인증서가 위력이 4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쌓이면서 레거시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뭐 여기는 스타트업인데요.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칼리지 포폴답게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 그래서 이제 취업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위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기에서는 무엇을 배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10기 실라버스가 있기 때문에 실라버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어떤 걸 강의를 치고 어떤 걸 하는지.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수업이 열리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최종 발표에만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오프라인에서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심지어 듣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제대로 진행하되 아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아까 뭐 오피스 하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뭐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 저랑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이도는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전혀 이 직군 UX 쪽에 스페셜티가 없던 분들도 학습하셔가지고 직무를 전환하시거나 혹은 엔지니어 분이신데 사용자 경험 쪽을 익히셔서 저희 쪽에서 이제 배우셔가지고 사실은 학습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크게 난이도가 있다.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 수강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덕트 만드는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PO, PM, 기획자, 최근에 특히 이제 AI 쪽 관련된 PO나 PM, 뭐 기획자, 리서처, 디자이너 많이 뽑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현업에서 저희 HR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도 요청을 많이 하세요. 제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AI 쪽에 어느 정도 널리지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기획을 하거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고 신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데 뭐 UX 디자이너 이렇게 찾으려고 보면은 정말 그냥 디자인 백그라운드만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시 내부에서 재학습시키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뛰어난 인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칼리지 멤버들이 사실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여기저기 AI 쪽 관련된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에 발맞춰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칼리지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될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AI UX, 뭐 UX 관련해서 여러분들 VOD냐 이런 것도 고민 많이 있고 듣고 막 하실 텐데요. 아까도 제가 뭐 비용 얘기도 했습니다만 AI UX 여기서 끝냅시다. 네, 여기서 끝내고 사용자 경험 관련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 HCI 칼리지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들 미래를 보장하는 길일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제가 마케팅 이런 문구를 쓰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얻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 포폴 만드는 거 가능한가요? 뭐 이런 것들 질문을 막 주시는데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당연히 가능한데 저희가 칼리지 관련된 강조점에서 항상 포트폴리오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포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중요하냐? 뭐가 왜 안 중요하냐면 어차피 포폴에 본인들이 만드는 포폴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형태의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거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과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뭐 아카데미 트랙이나 인더스트리 트랙 형태로 이렇게 트랙으로 나눠서 결과물을 어떻게 보면 제안을 저희가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타임테이블 되게 길게 있어요. 예, 그 중에 일부만 잘라서 지금 제가 붙여놨는데 HCI, AI, UX 요 세 가지만 다룹니다. 예, 요 세 가지를 요번에 과목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다 깨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섹션 파트로 나눠져 있고 어떤 AI나 HCI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실제 설계하는 것까지 통틀어서 타임테이블로 담아놨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 전에 그러면 그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수강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아까 실라버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어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 HCI 칼리지 멤버십 구성원들 중에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이런 디자인과 계열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과가 69개 중에 디자인과가 물론 꽤 많이 있지만 디자인과가 아니고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편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아니고요. 설계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획이나 PMPO가 하는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어도 따라가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것에 대해서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무 경력이 짧거나 학생인 경우에 어떠냐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시니어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히려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보다 주니어 3년차 이내 분들이 훨씬 학습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이 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니어 3년차 이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HCI 분야를 학습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분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주니어 학생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오피스 아워도 주말 저녁, 평일 저녁, 저도 이제 되는 시간일 때 여러분들한테 오피스 아워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새벽 1시에도 합니다. 네, 새벽 1시에도 저희끼리 막 그냥 파자마 입고 만나서 그냥 얘기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건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수업을 놓치면 다시 보기 같은 경우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녹화본을 저희가 컨실리언스 크리덴셜 코스라고 하는 저희 VOD 코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놓쳐도 되지만 사실 실시간 참여를 강력히 권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업 다시 보기는 편집본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팀빌딩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나 경력, 관심 도메인 이런 것들 고려해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매칭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어떤 대부분의 분야는 저희가 다 서포트해서 팀 프로젝트 하실 수 있도록 엮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 결정해야 되느냐? 뭐 오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슈퍼리버드 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왜
그 슈퍼 얼리버드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수강 신청 받을 때 저희 수업에 대해서 외부의 인식이 비싸다는 인식이 항상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VOD 막 3, 40만 원짜리 두세 개 듣다가 안 돼서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12주 정도니까 한 4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4개월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투자가 사실 아깝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슈퍼얼리버드 기간이라는 걸 항상 두고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 기간에 그 어떻게 보면 등록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슈퍼얼리버드 기간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아마 전체로 나가긴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저 설명회가 170명이 넘거든요. 저희가 거의 한 175명, 6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할인 쿠폰을 별도로 제공해서 슈퍼얼리버드 기간 안에 이제 등록을 마감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 170명이나 돼서 아마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특히나 라이브로 또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빨리 등록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생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준생 같은 분들은 저희가 SFS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도 Student Financial Service를 보통 제공하고 그게 장학제도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서포트 해드리는데 저희도 이제 할인하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슈퍼얼리버드 비용보다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분들한테 너무 섭섭하지는 않은 형태의 정도의 수준에서 할인 갭을 더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HCI 칼리지 멤버십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최하단에 보시면 SFS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할인 코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HCI 개론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요. 또 사용자 경험, HCI 분야에 대한 중요도나 여기에 관련된 앞으로 이 분야가 중요해지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이 되는 그 설명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오늘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밤에 어떻게 보면 회사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만약에 등록을 하신다면 4월 초에 저희 개강할 때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